하이, 한량입니다. 2024년 7월 3주차 리포트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주요 이슈로는 미국의 6월달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인터뷰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CPI와 PPI 매크로 발표 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먼저 진행되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두 차례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근 매크로 데이터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상당히 가까워진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와 고용시장의 컨디션에 신경을 써야 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비둘기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의 인터뷰로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된 상황에서 발표된 CPI는 월 수치와 연 수치 모두 이전과 컨센 대비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PPI는 헤드라인 부분이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에너지, 식품, 교통 등을 제외한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회가 나왔습니다. CPI와 PPI 결과가 나온 뒤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올해 최소 2회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고금리 정책 종료에 쐐기를 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증시 주요 지수들은 주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고, 나스닥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단위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주 미증시에서는 그동안 빅테크 위주로 집중되었던 시장의 수급이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소비재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세게 받아 나스닥은 하락하고, 반대로 스몰캡 상승의 영향으로 러셀 2000 지수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소형주 강세장이 진행될 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AI 트렌드는 아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와 중소형주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진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라 고점을 판단하는 건 의미 없다 생각하고, 다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스닥이 주차트에서 윗꼬리를 동반한 도지형 캔들로 마감했는데요. 차트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도지 캔들을 형성한 지수 위치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는 염두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경제와 고용 쪽에서 쇼크가 우려되는 현상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정방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기와 고용 시장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후에 트럼프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후보는 상해를 입고 민간인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보여준 트럼프 후보자의 퍼포먼스 영향으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미증시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포함해서 트럼프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와 미증시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스타트와 연내 2회 이상의 인하 전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차트 패턴 관점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기와 고용 쪽에서 쇼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시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미증시는 빅테크와 중소형주 사이에서 순환매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증시 코멘트를 마무리하고 국내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주차 국내 시장은 코스피는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은 1차트 122평선 위로 올라서며 1차트 정방향 기대감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차익 실현으로 추정되는 매도세와 코스닥은 저항 매물의 부담으로 주 후반에 조정을 받으며 양대 지수 모두 보합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신용잔고는 10일 기준으로 20조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내 시장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방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스피는 너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2800포인트를 하단 구간으로 예상하고 조정을 세게 받더라도 웬만하면 1차트 60이평선 정도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밑으로 빠지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 1차트 122평선 기울기 각도를 상방으로 돌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차트 122평선 위로 올라타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900포인트 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합니다. 반대로 830포인트를 이탈하면 박스권 패턴이 무너지면서 낙폭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살짝 불안하지만 웬만하면 2달 가까이 진행된 박스권 하단인 830포인트 구간은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코스피 쪽에 머물던 수급이 유입되면서 키맞추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도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는 나쁜 부분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3주차 국내 시장은 미증시 실적 발표와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 반응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코스닥 키맞추기 흐름이 나올 것을 예상합니다. 코스피는 2800포인트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코스닥은 830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만약 830포인트를 이탈하면 투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하락폭을 충분히 열어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난주 관점을 유지합니다. 지수 관련 코멘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